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해서 69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최근 코인 시장에 아주 많은 테마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RWA나 다른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코인 시장에서 저희가 돈을 벌고 또 앞으로 장이 좋아질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코인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참삼앱상으로 봤을 때 지난 밤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72K 근처에 있던 숏 포지션을 일부 청산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69K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66K부터 69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을 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있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GBTC, 그다음에 전고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공급량을 수요가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거의 근본 로직이죠. 서플라이 디맨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수요가 있어야 이 공급을 받아주는데, 같은 경우는 일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출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커버가 안 됐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졌다가, 보시게 되면 다시 수요가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의 가장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위뿐만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오래된 코인들이 던져지고 있다, 지난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계속 박스권 기간 조정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뭔가 볼륨량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해진 그런 시장이라는 걸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지만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냥 롱텀 홀더들이 숏텀 홀더들한테, 그리고 오래된 코인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초입이다라는 거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가팔라지면은 뒤에 불장이 오게 되는 건데요. 진짜 불장은 이 부분이죠. 과거에 보면 1년 동안 지속이 된 적도 있고, 또 보시게 되면은 136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거의 1년입니다. 구간 들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료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해석할 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되고, 보시게 되면은 롱텀 홀더들, 숏텀 홀더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불장이 있었을 때 막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정이 우리한테 어떤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지 준비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게 되면 막 시작을 하고 있고, 보게 되면은 85K 이상까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뒷부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기관 참여, 특히 필두로한 월가가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돈을 벌기에 자료 해석을 하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온체인 데이터나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딱 하나, 뭐냐면 블랙록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월가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우리가 자료 해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반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진짜 본 게임은 반감기 이후의 불장인데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이나 고래 세력들이 개인들이 돈을 벌기에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 변수를 우리는 계속 분석을 하면서, 반감기 전에 이런 공부를 해둬야 반감기를 맞이하고 세력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돈을 버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고요. 이 변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불장이 얼마나 거대하게 올지, 얼마나 길게 갈지, 이런 것들은 거의 미국, 특히 월가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블랙록, 특히 레리 핑크가 최근에 코인 시장에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 시장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전통 자산 시장에서 거의 가장 많은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끝에 계신 분인데, 최근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RWA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실물 자산을 쪼개가지고 토큰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기가 만든 ETF 중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ETF가 없다. 그만큼 코인에 불리시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러니까 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블랙록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록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안 되지 않을까, 연기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크게 보는 사람인데, 블랙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야기를 해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도 출시가 가능하다.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압박을 주는 것과 동시에 어떤 특정 계산이 끝나 있는 거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밖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의 성공을 맛봤죠. 비트코인 ETF는 전체 ETF 시장에서도 볼륨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메가 성공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월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공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블랙록이 RWA, 최근에 RWA 토큰이라 가지고 많이 오르잖아요. 저는 RWA 토큰들이 다 대부분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RWA 관련돼서 많이 토큰들이 오르고 하는데, 결국은 얘네가 RWA를 어디서 하냐면 블랙록이 이더리움 위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RWA 토큰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 위에서 자산화를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입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 위에서 실물 자산을 쪼개려고 돈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자체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하는 행동 자체가, 레리 핑크는 다 의도가 있고요. 그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씩 까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블랙록이 꿈꾸는 이 코인 시장에 바라보는 뷰는 실물 자산을 모두 다 올려놓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개입을 하고 있고 월가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영상에서 찍은 다음에 댓글 달릴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불장이 오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달라져서 더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트코인 시즌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 뷰를 가지고 있고요.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게 되면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우리는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고래들이나 세력들 같은 경우도 다시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되는 월렛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에 비트코인을 다시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유출이 없었습니다. 다 순위만 있었고요. 반대로 GBTC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유입이 없고 모두 다 유출만 있었죠.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블랙록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점점 이 조정에 관련돼서도, 조정이 원래는 4주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더 세게 안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블랙록이 아니라 아크에서 힘을 냈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가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피델리티가 있고 나서 아크에서도 영업을 시작을 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에 들어오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자체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그 말은 본격적으로 아주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고 세일즈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세일즈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가는 이 준비를 모두 맞춰가고 있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RWA, 그다음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될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인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고 사고 할 때도 대부분 다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시점부터 어마어마한 볼륨량, 이걸 보이시죠?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내가 코인 투자는 망설여진다, 근데 불장에 대해서는 오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거 투자하실 필요 없이 코인베이스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뭐 RWA하고 블랙록하고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불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RWA뿐만 아니고 블랙록 같은 이런 회사들까지 모두 다 테마를 먹을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번 불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매도 물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급 쇼크가 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직도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인데 거래소에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감기가 꼭 진행이 되면 서플라이 쇼크가 온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자료고 수요와 공급은 모든 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본인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근데 공급이 줄어들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수요가 너무나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69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75K까지 보게 되면 뭐 강한 매도벽이 없는 걸 모든 거래소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코인베이스 모두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계속 가지고 있다. 다만 손바뀜, 이 전고점 근처에 있는 손바뀜이고 반감기 근처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지 이런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부 조정이 왔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가장 크게 뭐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 이 해시레이트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코인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걸 믿으시면 돼요. 글로벌 M2 통화량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M2 통화량은 가까이서 보면은 빠지는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멀리 놓고 보면 이 글로벌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2024년도 선거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인을 믿지 못하겠다. 이 코인의 펀더멘탈 이런 거 안 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M2 통화량을 보시면서 돈이 풀리고 있구나. 이리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총선 후보자 중에 7%가 무려 7%나 되는 이렇게 봐야겠죠. 분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이란 말도 사실 웃긴 건데 그냥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근데 암호화폐를 7%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는데 4억 6천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총선 후보자들 분들 중에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뭐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여지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장 그리고 그 시기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글로벌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한국이 좋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348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뭐 경제가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명분 아니면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생기는 시기 분명히 올 거고 그 시기에는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가면서 코인 시장, 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제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